네, 학술대 1부, 2부 진행했고 이제 3부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3부는 우리 전승자이신 다효스님 또 이제 신도분들과 함께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술대회였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뭐 소감을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들이 땅설법이 중요하다고는 남들이 하는데 그게 피부로 와닿진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가? 그래도 중요하다면 이제 귀중한 것이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서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처음으로 저희 절에서 이제 학술대회를 열리게 돼가지고 정말 중요하긴 한가 보다. 그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귀중하긴 한가 보다. 조금 느끼긴 하는데, 아직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다효스님도 얼떨떨하답니다. 우리 신도분들은 어떠신지, 우리 신도분들 소감 말씀해 주실 분이 누가 있으실까요? 우리 안정사의 개발위원장, 위원장 말씀 주시죠? 예, 운영위원장. 예, 운영위원장이시고 명배우십니다. 아주 인연극하고 즐거운 또 이번에 성주대대 가르빈가 연기를 또 하시고. 네, 선물합시다. 사실 저희들은 이 당설법이 수면 위로 부각된 지가 대략 3, 4년 이쪽 저쪽입니다. 저희들은 명배우, 공인도, 탤런트도 아닌데 수행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땅설법이라 해가지고 수면 위로 올라와가지고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전문 배우가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 땅설법이라는 미명하에 이게 수면 올라 그래도 국내 학계 최고봉에 계시는 분들이 박사님, 학자님이 오셔가지고 큰 관심하에 오셔가지고 보여주니까 이게 소중한가 보다. 저희들은 그래 알지만은 또 저희들은 또 한편으로 또 너무 좀 당황하고 황당하긴 한데 왜냐면은 이게 저희들은 기도고 수행인데 이게 또 잘못도 훼손돼 가지고 너무 보여주기식 이런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이게 어디까지나 포교, 설법을 포교하는 우리 수행 차원으로 잘 보존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거 아시다시피 도로 공사로 인해 가지고 시위를 한 10수년간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 불심을 잃지 않고 신도 몇 번씩 이렇게 지켜왔는데 이게 진짜로 그 소중한 땅설법으로 참 잘 보존되고 하려면은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고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사실 학계에 계신 분 박사님, 교수님들이 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사실 그 열악한 속에서 스님들 혼자서 이렇게 준비할 적에는 재원도 부족하고 그 시위로 인해 가지고 그게 또 옛날부터 많이 훌륭하신 분들도 신도들이 안 나옵니다. 시위 때문에. 그러니까 몇몇 안 되는 신도들 속에서도 이 행사를 치르려면은 재원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한데도 하려니까 좀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려면은 행정적 지원하려면은 좀 우리 박사님, 교수님께서 행정적으로 지원이 돼가지고 이게 진짜 우리 국내 유일한 훌륭한 땅설법으로 잘 남을 수 있도록 지원이 되게끔 끝까지 큰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행정적으로 많은 지원이 좀 됐으면 하는 작은 소망입니다. 네. 아무쪼록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땅설법이 세상에, 그러니까 외부 학자들에게 알려진 계기가 사실은 도로 문제 관련해서 데모 때문에 그렇죠. 여기 다 데모꾼들만 모이십니다. 우리 허영원 선생님도 소시적에 아주 데모꾼이셨죠. 네, 그래서 그 마음 압니다. 아무리 싸워도 바위 같은 것과 결론한 날 싸움을 한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죠. 아무튼 그 덕분에 우리가 인연이 닿아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또 어떤 분은 아이러니하지만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학자들이 이렇게 오시니까 또 한편으로는 또 스님께서 이걸 전승하는데 걱정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주변에서 뭐 행정기관이나 뭐 지원 이런 거 저는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그게 원래는 2차선이 되는 차지적인 문제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절이 이제 평상으로 돌아가서 신도들이 이제 옛날 친구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국가의 어떤 지원 이런 거 없이 우리 절이 자연스럽게 전승돼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신도들이 심심이 회복되고 이제 요즘 이제 절을 떠났던 신도들이 돌아오고 그래서 그 신도들이 십시일반 옛날처럼 시주행 거 우리가 울력으로 협동해가지고 이번 성주대처럼 잘 치러나가고 이래야 되는 거지. 나라에 돈 서너 푼씩 타가지고 뭐 이렇게 대강하고 이래가지고는 이게 저는 생명이 없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성주대 치르면서 그걸 더더욱 절감하는 건 뭐냐 하면은 옛날처럼 그전처럼 뭐 불과 이제 2016년 이전이 되겠죠. 신도들이 많을 때 같으면 모두가 와서 진짜 불 떼고 장작이 패고 지화를 만지고 이래가지고 할 때는 이 의뢰를 하는데 경건함도 많고 또 놀 때는 흥경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세상에 알려지다 보니까 정말 무례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하다못해 불단 위에 부처님 맞이 공양을 올려놨는데 그걸 태공을 안 했는데 그 떡을 반을 내려먹은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불쾌했고 또 그다음에 이제 남자가 들어갈 공간이 있고 여자가 들어갈 공간이 있거든요 옛날부터. 그런데 부처님 맞이를 또 물론 중요해서 뭐 이렇게 보존하는 것도 좋지만 부뚜막이까지 올라서가지고 카메라가 밥솥을 들여다본다면은 우리가 여기 부처님 맞았더니 경건하겠냐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불전에 절을 하고 조상님께 절을 하는데 그 구경거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뒤에서가 옆에서 찍어주면 되는데 우리 절하는 머리맡에 거기 와 있다는 거죠. 카메라맨들이. 그래서 저는 뭐냐면은 이게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게. 그리고 전승이 잘 된 데 있어서는 우리가 신심을 가지고 옛날처럼 신도들이 많아서 이제 돌아오고 그래서 그 속에서 이 계속 전승이 돼야 이 전승이 되는 거지. 학자들이 많이 와 찍는다. 뭐 국가에서 돈 몇 푼 나온다. 이건 전승에 나는 작은 도움은 될 수 있어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지 지금은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이 국가에서 이제 우리 절을 없애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잘못 없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 교수님들이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학문적으로 밝혀줌으로 인해 가지고 저 사람들이 우리 절을 없애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된다면 전생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그 외에는 이제 저희가 유명해진 데서 전생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절이 이제 평상으로 돌아가고 주변 신도들이 우리 절을 많이 다시 찾고 그래서 우리가 신심으로 옛날처럼 우리가 절을 하고 이래야 되지. 그러면 지금 뭐냐면은 이거 오래 얘기했잖아요. 생각해줬습니다. 중요한 거는 불심이 없는 상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얼굴은 한국 사람인데 생각은 뭐 미국이나 뭐 독일 유학 갔다 와가지고 서양 사람인 분들 많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 시각으로 우리 신앙을 보면서 우리 꼭 원숭이 취급한다는 거죠. 내가 봐서는 미개한 사람처럼. 근데 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 홀랑 뽑고 그죠? 이상한 몸차림을 하고 제사를 지는데 그 사람이 경건하거든요. 그 사람 자체는 대단히 소중하다는 거죠. 그 행위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탐사인지 뭔지 가가지고 아주 미개한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적으로 찍어가지고 텔레비 나오는 거죠. 그래 우리는 이것 자체 부처님이나 조상님이나 삼성중에 대해서 우리는 최대한 공경의 예를 표하기 때문에 이번 지화도 한지를 두드려서 염색해서 한 달이 넘게 만들어서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거지 그 사람들의 어떤 연구를 하기 위한 소품도 아니고 구경거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전 생각에 정말의 전승이라는 개념 그거는 문화재 지정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 봐서는 우리 신도들이 옛날처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 절이 잘 운영돼야 된다. 단지 지금은 이제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절을 없애려 하니까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것이 그리 중요하다는 걸 좀 규명해서 저 사람들이 좀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스님이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또 이제 대외적으로 이름도 나고 또 문화재 추진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국회에서 스님이 대단히 뭐 이런 이 명예심이 있어서 드러낸다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절이 현재 도로교통 그쪽 분쟁에 있어서 절을 지켜나가려고 하니
절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방편으로서 이렇게 문화재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조용히 이 신도들하고 해왔던 대로 이렇게 전승해 가는 게 사실은 스님의 본심이시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으니 사실 학자들이 좀 무식한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신도분들이 보시면 혼내셔야 됩니다. 그걸 자꾸 혼내지 않고 우리를 발전시켜준다 믿어버리니까 자꾸 허용한다라는 느낌을 받는가 봐요. 그러니까 신도분들이 우리 김성호 부사 어제 청주대 때 보니까 안 된다고 봐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저만 빼놓고 그렇게 하셔야 학자들 이제 그런 매너들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신심을 이렇게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한편으로 이게 이제 오늘 공연 예술 쪽으로 말하다 보니까 이게 또 유희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아까 우리 유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공연도 공연이지만 이것은 좋아라 하는 것도 아니고 즐거워라 하는 것도 아니고 쇼하는 것도 아니고 불심에 의해서 신행생활의 일환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 거 그러고 가장 외부 사람으로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역시 신도님들이 활발하게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무엇보다 이 지역의 민속들이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이채로워요. 그래서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땅설법 가수들 네. 있죠. 안일이 가수들, 신기리 가수들이 동계 가수들을 모셨는데 우리 노무사님들 모셔가지고 네. 좀 소리 한번 좀 선 좀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민혁 가수. 포름포름 bom배차는 장미실을 때로 기다리고 목에 갇힌 주양이는 이도량 올 때만 기다린다. 동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시집간지 3일 만에 부뚜막 장난을 쳤더니 시어머니 남녀이 엉덩이 춤을 춘다네. 오랑오랑 어야 에 엄마 이어라 내 사랑아. ungurane 거기는 꼬리만 터지고요. 우물밖에 강나기는 바가지 장난만 친다네. 오랑오랑 어야 엄마 이어라 내 사랑아. 지기집을 놔두고 남의야 기집을 보다가 오동시계를 차고서 6개월 지역을 간다네. 오랑오랑 어야 에 엄마 지어라 내 사랑아. 자기살이 10년에 안간당 한잔 못 자고 지구땡이 3년에 장땡이 한 번 못 자고 오랑오랑 어야 엄마 이어라 내 사랑아. 얼기니 같은 낯짝에 고하얀 문을 바르고 자동차 바퀴가 굴는 길로 금강산 유람을 간다네. 오랑오랑 어야 에 엄마 이어라 내 사랑아. 안난산 개꼬리 단풍은 90월로야 지고요. 연애 가슴에 속단풍은 시시리 나날이 온단다. 울다리 밑에다 인세와 놓고 호박잎이야 난줄난줄에 인더
안 걸렸다. 네가 죽고야 내가 살면서 열려라 되나 작물같이 깊은 물에 단둘이 죽자 야 반듯하고는 현장 너로야 가구요 색시야 인물의 정근은 솔직히 생그릇 한다. 당신이 내 속성을 이해하게 되고 당신은 그래도 시작. 당신이 내 속성을 모른다고 하시면 난난 속성을 너다고 한국도 해. 벌레 침인데 하면서. 형님 사촌형님 시집살이 어떻든가 시집살이 말도 마라 고추같은 다운치마 눈물 닦게 바쁜다네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놀아니 하늘은 11월 달도 자녀는 유난이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이마저 좋구나 차차차 하나방짝 하시절에 아니면 못하리라 차차차 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점포장수가 울고 간다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이화자 좋구나 차차차 장사 시절에 아니라지면 못하리라 차차차 잘하신다. 시간만 들이면 뭐 오늘 밤새죠. 우리 신도주님이 이렇게 국보급이시고 신행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아주 모범적인 신도분이어서 우리 다효스님이 행복하신 측에 속하신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최고죠. 그래서 저도 생각에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신도가 많고 막 이런 거 보다가 점점 식구들이 늙지만 않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제 눈빛만 봐도 뭐냐면 행사날이 다 오면 다 고임세고 이런 거 다 해주시잖아요. 그다음에 뭐 지프로 만들고 이런 거 다 만들어주지 이러니까 제가 실은 조금 전문적인 것들 이제 하면 되고 그래서 시내 신도들 제가 요즘은 2018년에 이제 바깥 좀 나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신도분들의 신들 만나보니까 저희도 신도들끼리 알력이 많더라는 거죠. 뭐 이렇게 금전이라는 거 사회적 지위에 의해서 사찰에도 계급 같은 게 형성이 되고 이런가 봐요. 근데 여기는 대부분 다 농사 짓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 높낮이가 없고 그리고 또 다 만나면 형님 동생 뭐 이렇게 다 이제 다 집성촌이다 보고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 가족 같으니까 이런 식구들하고 땅생활을 하고 있으면 최상의 어떤 행복이죠. 그래서 이걸 깨지지 않고 만약 우리 절이 없으면 우리가 다 흩어지게 되겠죠. 저부터 이 지역을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일만 안 생겼으면 좋겠다. 부처님의 자체가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돈이 많이 생기는 거 바라지도 않고 우리 절이 신도가 많은 것도 원치는 않고 그냥 우리 절이 요대로 있고 그리고 이제 남들이 때문에 이상한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때가 되면은 이제는 이제 의례가 철철이 있잖아요. 그래서 청월이 되면은 정월 대보름 돼가지고 이제 1년 신수불공하고 제석천안제를 열고 2월 초에 되면 영등 때 되면은 영등고사 영등제 열고 3월 달에 되면 뭐 삼백이 4월 달도 초파일 날에 이제 만세등 극동이 전날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파일 날 이제 불공하고 이런 식으로 쭉 1년 내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철철 이런 거 하고
이러면 뭐 세월 가는지 몰라. 이제 독주자를 쏘는 거지, 신선 노래는. 저는 최상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또 이제 한편으로 법조 스님이 워낙 이게 연행 능력,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도 출중하시고 뭐 법도 뭐 아는 것도 많으시고 이러시니까 스님이 대단히 천재여서 이걸 다 혼자 만들었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엄연히 이제 다효 스님도 그런 전통들, 법주들 사이에 내려오는 땅설법의 법맥을 잇고 전통을 배웠기 때문에,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땅설법을 어떻게 익히셨는지, 어렸을 때 뭐 운조스님 얘기도 있을 테고, 그래서 땅설법을 배워온 과정을 좀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짱구당기면 1분 안에 해야 되는데 모르겠다. 근데 제가 이제 요즘 들어서 느끼는 게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육도집경이라든가 아까 우리 허영 교수님께서 뭐 또 인형극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육도집경 거기 보면 이제 그 6가지 보살의 수행 단계 6가지 뭐 보시, 지계, 인욕 이런 6바라밀이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이제 전개된 이야기가 99가지인가 뭐 그 정도 될 거예요. 이제 아니 저 60까지 넘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대다 수다나 이런 것들은 보시에 관련된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나머지 것들은 연극이나 이제 그림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 60까지 넘죠. 그 다음에 나서는 이제 불본 행직경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게 한 뭐 수십 가지 넘어요, 그것도. 그 다음에 현우경이 이제 99가지 그래요. 근데 현우경 같은 경우에 이제 41품이 수달 기정사품인데 중국에서 항마변문이라 해서 대단히 유명하게 취급하는데 우리들은 그걸 이제 별전 중에도 안기는 아주 낮은 것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것만 3가지만 해도 교수님은 이제 이게 105, 60까지 넘잖아요. 이게 실제로. 와, 할 거 많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내가 말을 하면은, 말을 해버리면 학자들이 다 기겁을 한다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식인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창작해서는 안 되고, 제가 하는 건 모든 경전에 근거하지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하다못해 이번에 지화 같은 거 있잖아요. 지화도 배울 것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서울 사람들은 이제 목단 작약을 책으로 치고 그 외에 다른 작꽃들을 이제 많이 쓰거든요. 일반 세속의 꽃을 쓰죠. 무속의 꽃 같은 것들. 근데 땅설법을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상단에는 법화경에 나오는 거,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영축선에서 설법을 할 때 만다라 만수사, 이제 대만다라 대만수사 4가지만 쓰게 됐잖아요. 또 하암경을 하면서 이번에 제가 처음 선보였어요. 이번에 하암법계하라는 꽃을 이번에 했죠. 가운데 높은 거 그걸 했죠. 또 그다음에 동그랗게 공처럼 이제 한지를 제가 만들어서 쭉 했어요. 반야신경 반야라는 거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뭐냐면은 경전에 나온 것들만 해도 이제 배우는데, 그래서 이 땅설법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관중 중에서 누가 나한테 질문할 줄 모르기 때문에 공부량이 많아야 되죠. 혼자 창작해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마다부터 문답설법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주입식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이제 땅설법 항상 문답설법에서 누구든지 나한테 질문을 던지라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량이 작으면 설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무명 스님께서 이제 원래 만주분이세요. 만주에 계시다가 상경이라는 이제 동네가 있다. 저는 안 가봤어요. 중국에 현재 영안이라고 발해 숲에 상경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옛날에 발해 시대에 석정이라는 큰 스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발해에는 강통이라는 큰 승려의 제도가 있었고, 땅설법에 있어서 신라 쪽에는 국통이라는 제도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자당율사 이런 국통이었고, 이제 그래서 뭐 강통이 있으면 그 다음 2대 강통, 3대 강통 쭉 내려온 분이 이제 그 본명을 가진 분이 무명스님인데, 일사후퇴 때 이제 남한 내려왔다가 돌아가시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선종, 이제 조계종의 이제 특세를 하면서 저희 같은 이제 소리를 하거나 그런 은사선생님 같은 경우 절에 가 발붙일 데가 없은 거예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신기라는 데, 말골제라는 데 산고대기, 그때 이제 안정암 시절에 거기 이제 드나드신 거죠. 근데 제가 옛날에 머리가 엄청 좋았어요. 제가 아이가 지금도 좋습니다. 150을 넘었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멘사회원이시네. 한 번 들으면 제가 거의 안 잊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창문 스님도 그 많은 거 하다면 이제 성문 의문을 다 외워서 그래 전에 했잖아요. 그죠? 창문 스님은 법당에서 책을 안 보고 했어요. 그래서 승려들이 와서 책을 보면은 뭐라 했어요. 그거를. 그런데 저도 그전에 다 이걸 암송을 해가지고, 그리고 와가 얘기 한번 하시면 다 암송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보니까 이제 무명스님을 오셔가지고 이제 하니까 자동으로 이게 이제 좀 되더라고요. 한 번 오셔서 이야기해주고 가시면 다음번에 와서 그때 해봐라 이러면서 또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문 선생님은 안정암을 애초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 할머니 스님이 계셨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나서 이제 대법 스님이 이제 하시고 그다 이전 때 여기 왔어요. 여기 오셔가지고는 이제 무명스님 여기 2년 계시다가 이제 열반하셨고 그다음 이제 여기서 생활하는 이제 대법 스님하고 제가 최고 많은 세월을 보는 거죠. 이제 30년 넘게 2016년까지 계속 같이 했으니까. 대법 스님은 이제 남조의 설법을 잘하셨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집은 성주신 일대 같은 거를 단순 민속신앙적으로 보는데 불교 교리를 다 모르는 것도 못해요. 실제는. 그래서 이제 북조는 제가 이제 무명스님 이제 그걸 다 영향을 받았고 그래도 무명스님도 북조라도 남조도 다 해야 되는 게 땅설법집 전국에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일부 분들은 이러잖아요. 땅설법이 삼척의 민속을 뭐 취해가지고 불교 교리를 설명한다는데 그거는 모르는 소리고 제가 만약에 한경도에 갔다. 그럼 한경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실죠? 나 잘하지 못한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나 뭐 이렇게 신중시 일대기를 하면서 이제 삼척이다 그러죠. 야 신중님이야 삼만대기를 떡 넘어가다 보니까 옛날들이 수건을 딱 뒤잡수고 줄을 쫙 이사가 밭 조이밭에 소리를 하는데 이러다 하더라고요. 천지정화로 논디가 올라오면 땅에 누기가 있듯이 눈도 비도 따오는데 당신은 내 몫이와 이랬어. 그래놓고서 신중님이가 보니까 이제 그 혼자 사는 분자자의 그 애설픈 마음을 알고 부부 인연 주시고 그래서 한경도에 떡 넘어가다 보니까 웬 그 젊은 남자가 노래를 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지. 뭐냐면은 자전차를 타려면 다리가 길어야 타고요 나무 기집어 보려면 눈치가 빨라야 본다네 으랑으랑 그야 엄마 뛰어라 내 사랑아. 아 신중님이야 딱 들어보니까 야 이 남자 이 나그네 바람도에 안동 이렇게 말이네. 야 신중님이 들어보 이 나그네 바람도에 되게 신중님 뻗어내려야지. 그러고 나서는 신중님이 벌을 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고 나서 기집을 눕혀놓고 물타리 구멍을 넘다가 물타리가 뒤에 찌개서 생눈가리가 쏟아졌네. 으랑으랑 허야 엄마 뛰어라 내 사랑아. 그래서 지기집을 높여놓고 나무 기집을 보려고 이집 울타리 넘다가 울타리 가지에 눈알이가 찔려서 생눈알이 쑥 빠졌다. 야 신주님이 왜 버려내렸다가 눈가리가 쑥 빠져버렸어. 너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저 한경대 지방을 얘기한 거예요. 끝마에 경기도 우리 또 갔다. 그래서 신주님이 딱 또 다 경기도에 갔다니까 창고 타령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경기도 가가지고 막 1년 360일은 전화주동 사시절인데 이거에 비날면은 한수월석 품절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경기도 지금 표준말을 쓰고 또 전라도 가면 이제 전라도 소리를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땅설법 접주는 지역별 사투리라든가 그 지역 문화, 그 지역의 오락 이런 걸 다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지역 사람들 관심을 못 끌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삼척을 아무리 잘해도 하던 국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가서 하면은 서울 사람들 서울꽃을 잘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은 뭐 이제 어떤 대감이네 대감이요 욕심 많고 탐심 많은 대감이가 내 대감이지 저수야 이래야지 저 사람 잘한다는데 여기 사람들 와서 그러면은 저 미친년들이 그 바람 넣어가지고 저라도 놀고 간다 이런단 말이죠. 그 여사는 땀을 뻑뻑 흘리면서 그죠. 아시나 모시자 성부님 내 모실 적에 시나 모시자 저 비탈산에 무슨 이렇게 하고 조금 평이 되려면은 성주 임나를 모시어라
성주님 나를 모시려고 하이니 7살에야 오시더구나 초년 성주는 애기시 성주가 아니더냐 애기시 성주님네 애기시 성주의 댕적을 바라면서 좀 늘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거를 흉내를 내야 되는 거예요. 환경도 막목구슬이를 한다 그지. 그러면서 막목구슬 맞는 걸 또 해야 돼. 그래서 지역별에서 유명한 것들을 법주가 다는 못해도 한석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삼척 지역에 이제 우리 오래 있었잖아요. 창론스님 같은 경우 삼척 오공장굿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사람들은 뭐 어느 날 갑자기 창작 잠깐 일어서서 한다? 그건 어려운 거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리도 잘해야 되지만 우리가 무용도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군무용, 뭐 농악에 관련된 무용, 또 그다음 궁중무용. 이제 경기도 가면은 정제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춘행무라든가 뭐 무사냥, 금 이제 가인전목당, 무고, 검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신도들이 그 제가 가르쳐가지고 한번 나가보게 됐었어. 그래서 저 병풍을 산 거예요. 그때 가인전목당 하느라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법주가 모든 것을 연행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거를 창작, 그건 내가 천자 하렘이라다 이걸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학자들이나 분들이 안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저 사람이 하는 게 오랫동안 이게 갈고 닦아 내려간 건지 아니면 어느 날 갑자기 했는 건지 그 사람의 안목의 문제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거기는 개연치는 않지만 속은 상한 때가 있어요. 예. 아, 저 사람들 왜 날 그럼 내가 그거 못하니까 저렇게 보나?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긴 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안목이 있다는 얘기죠. 네, 저는 그 얘기도 감동스럽더라고요. 무명 스님이 본인께서 열반한 시절 어떻게 알고 그때 마치 오종적 법계를 내리시고 네네네. 그 개송의 문구가 또 괜찮더라고요. 네네. 한번 그 개송 언제 오종적 법계를 주고 개송의 내용.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제 써준 전법계에는 세종응마 3015년 7월 17일 저녁 석자를 써놨어요. 그 세종응마는 이제 북방계에서 쓰는 불교의 개념이고 이제 남쪽 이제 그러니까 남방계 불교 있잖아요. 그쪽에 태국이나 뭐 버마 라오스에서는 이제 불기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종응마 3015년은 서기 1988년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7월 이제 백중을 하고 이틀 있다가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써준 게 이제 그거 전법계를 써주셨어요.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생각하면 조금 그게 이제 뭐랄까 느낌이 와야죠. 근데 그때는 이 뭐 할아버지가 왜 써줘 이런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 부처님은 말씀이 없는데 이 말씀이 없는데 중생들은 뭐냐면은 그 소리에 의지한다 이거예요. 부처님은 말씀이 없는데 그런데 내가 석양의 애로운 노인이 태산을 짊어진 석양의 애로운 노인 그건 이제 문홍생 본인이 말씀하시는 거지. 열반이 다가왔다는 거지. 그래 나서 수미산을 능히 짊어질 부처의 혀를 얻었다 이러면서 저를 비유해 주셨어요. 이제 그리고 마지막에 불국토를 건설하고 나서 이제 두 마리의 기러기가 울면서 기쁘게 만나듯이 우리 만나자 뭐 이런 어떤 그 이제 개성을 예술 써주고 그 마지막에 이제 그 아까 말한 세종응마 이제 3015년 7월 17일 석하고 마지막에 써준 게 이제 뭐 상경강통문인 이제 상경강통 석정문인 무명설. 그래서 상경에 있는 강통이었던 석정스님의 문중의 사람으로서 이제 무명스님께서 이 글을 써서 나에게 준다. 책 앞에는 비성다여라고 썼는데 제가 이제 호를 저전 제가 청이 엄청 높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높게 지른 소리를 제가 좀 잘해서 비성 날비째 소리를 제가 비성이라고 지어주고 이제 불명은 다여라고 차다제가 틀렸죠. 그렇게 글을 써주셨어요. 오늘은 이렇게 신도님들이 열성적으로 이렇게 안정사에 이렇게 신심 있는 신행생활을 하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 대법스님이 또 비범하신 분이시고 워낙 또 땅설법에 아주 유능하신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민간신앙 쪽으로 섞어서 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스님들도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다 네. 다르지 않습니까? 뭐 혼자 선불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중교 하시는 분들. 그래서 대보 스님이나 이제 스님도 제 미루어 짐작컨대 스님으로서는 이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보 스님이나 스님은 어떤 내가 승려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렇습니다. 스님은 제가 절이라는 건 동네 사랑방 정도면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스님은 뭐냐면 그냥 모든 사람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친구 내지는 그러니까 혼자 사는 보살님한테 영감 역할이 돼야 되는 거고, 그거 맞잖아요, 그죠? 혼자 사는 할아버지한테는 그냥 호라비들한테는 그냥 애인처럼 이야기를 들어주고 아이들은 아버지 같은 역할 이런 식으로 할 정도면 족한 거지. 요즘은 이제 다소 좀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신성한 존재로서만 비춰지는 건데 승려의 역할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했어요. 처음에 여기 이제 절을 세웠을 때는 이건 절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신기 몇 내 절이 없었어요. 여기는. 그 처음에 절을 세웠을 때 여기 주민들은 다 뭘 믿고 졌냐면은 산에 가고 그죠. 그 다음에 집에서 구슬하시고 또 병이 들면 복제를 불러 귀신을 가두고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비나리 같은 걸 싹 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제 환성굴에도 절이 하나 섰다가 스님들이 아무리 다니면도 포교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문을 닫고 가셨어요. 고무릉도 절을 세웠는데 문이 또 갔어. 촌 사람들은 스님은 옛날에도 고정적인 생각했어요. 스님은 공부도 많이 했고 학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태길도 잘해야 되고 사주도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필책도 좋아야 되고 재문도 잘 지어야 되고 유교적인 분야인데도 재문, 충문 이런 건 기본 다 잘해야 된다. 연구는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만능해야 된다고 이 지역 주민들이 기도를 하거든요. 그 와중에 이제 장문 스님이 절을 해서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 절을 키우고 그 이후에 절들이 많이 생기게 됐거든요. 그 장문 스님이 바로 이제 바랬던 게 이제 그 초창기 불교 있잖아요. 불교가 처음 여기 돌았을 때 지역 주민들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그 속에서 포교가 되게 했거든요. 비불자를 불자로 만든다든가 무종개인을 불자로 어떤 그 부처님 가르침 전하는 게 그게 진짜 포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무속신화 이런 걸 믿는 분들을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하다못해 우리 교수님이 사람들이 구슬하고 막 집에 빌게만 해요. 그러면 아유 그거 무식하고 미련한 거니까 하지 말고 절에 오세요 이러면 거부감이 들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번에 종교를 인정해줘요. 신앙에 대해서. 아 3년들이 좋죠. 하셔요. 지덕도 누리고 좋습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나 또 이제 산을 먹이는 사람들 있어요. 산을 먹이면 좋지. 조상님도 화전놀이 가시고 사진 넣기도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서 또 동지해주고 그러다면서 이제 여기 산에 그러면 아니 산이 너도 가기 힘든데 어떡할까요? 여기 오시려면 오시라. 다 해드린다. 그러면 처음에 이 사람들 산신각에 오면은 법당이 절을 안 해요. 복당 우리 절에 안 다녀서 안 된다 그래서 산신각만 가. 그러면 옛날에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우리나라 매도 제 얼굴에 했다고 매지라 그러지. 그러면 이제 세모에다가 불 넣고 이제 매지면 어떻게 했나 물으면 산에 가가지고 산신 들고 뭐 칠성 들고 조상 들고 소주 올렸어요. 그럼 그대로 다 해줘. 왜냐면 우리 땅스러울 배울 때 뭐지 다 할 줄 알거든. 그래서 그다음 한 해 뒤에 지나다가 법당이 지나가 우리 등을 좀 달아볼까요? 달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등을 달고 그럼 맨날 매지기 귀찮죠. 그럼 매 안 져도 될까? 생미 올리시면 됩니다. 그분이 다 포기가 됐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중생들의 먼저 믿는 신앙을 이해해주고 그 사람들 고민을 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평가는 추후의 문제거든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불자들이 다 돼 있고 이분들이 불자들이 돼 있더라는 거지.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하는 거 다 버리시고 절에 오세요. 아무도 안 옵니다. 이분들 존중해준 덕분에 이분들이 불자가 됐고 지금도 이제 뭐 대법스님에 대해서 민속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성주신 일대기나 신중신 일대기 같은 경우에는 무명스님보다 더 잘하셨어요. 더구나 이제 신중신 일대기 같은 경우는 모든 민속에 능해야 되잖아요. 굿, 귀신 가득이, 비손, 삼신, 타이스부터 그 다음에 농악, 산맥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팔놀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림 자극은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고대 시가서부터 그 다음에 나서 뭐 고대 가요 그 다음에 조선시 시조 그 다음에 팔도 민요 가사 그 다음에 나서 이제 찬가 이런 것까지 다 잘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능이 돼야지 신중신 일대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서 사이사이도 불교 글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뭐 무속이라 하든 뭐든 저는 이제 실은 개의치 않고
그냥 싫으면 안 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포기해가고 아무튼 모든 사람의 어떤 그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저는 그 승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창원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모름지기 중생들의 사랑방이 되어야 되고 또 이제 승려라고 하는 것은 지팡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허영 선생님 밀란다 왕문경 이제 궁금해하셨듯이 예, 밀란다 왕문경은 배틀이 2개나 하나에다가 탈 2개 해가지고 2사람 하기로 했거든요. 밀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왕인데 이분은 이제 그리스 철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아나존자고 대화일까요? 아니요, 나선비구라. 나선비구의 이제 불교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묻는데 끊임없이 직문직설을 하더라도 설득이 당하다란 말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 왕이 이 불교에 포섭이 돼서 네, 네. 이렇게 이제 불법을 이렇게 하게 된더라. 그래서 아까 우리 다이선님하고 둘이 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밀란다 왕하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밀란다 왕문경을 한번 네. 해보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주대제를 했습니다. 성주대제 얘기를 좀 해보면 성주대제의 성주신 일대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 땅설법이 제하고 이코로 내지는 반드시 땅설법은 제를 해야지만 하는 걸로 이렇게 오해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와 땅설법의 관계는 어떠한지. 네, 우리나라에는 원래 이 불교 관리 의례가 한 76가지 정도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하엄 성주대제나 하엄 칠성대제가 지금 제석천에 남아있거든요. 근데 땅설법은 뭐냐면 어느 제에 끼울 수도 있지만 고유한 신앙 의례입니다. 이게 교육 의례입니다. 이게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땅설법은. 그래서 불교의 교리, 문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알기 쉽고 지루하지 않고 잠들지 않게 하면서 가르치는 게 이제 교육이거든요. 집에서는 아주 가진 나쁜 짓을 많이 하면서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뭐 시어머니 이런 사람들 막 가두어가지고 뭐 밥도 안 주고 이러던 사람들이 부처님 전에 공양분을 많이 갖다 놓으면은 자기가 극락을 갈 수 있다든가 복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천만의 말씀. 그런 멍청한 사람들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살아서 나쁜 짓을 많이 하다가 죽었는데 절에 돈을 몇백만 들어 죄를 붙인다든가 구슬하면 극락을 갈 수 있다. 그것도 아주 그냥 무식한, 그건 절대 극락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는 뭐냐, 내가 선업을 쌓아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는 불교 교리가 이제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 사회를 교화시키게 하는 게 불교인데 이런 사람들은 조금 뭐냐면은 그 사리에 대해 이성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서양의 어떤 종교들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오늘은 부모를 때려잡아도 무조건 나만 믿으면 너 천당가 이러면 사람들이 쉽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합리적인 판단을 해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땅설법만 한다면 우리 교수님들 같이 어떤 사회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분들은 오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애들이 어디 장가도 잘 가고 돈도 많이 벌고 손주가 어디 뭐 취직도 해고 군대 가기 잘 갔다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만 하는 분들은 설법을 안 들으려 해요. 그냥 오늘은 뭐 나쁜 짓 사내가 뱀을 때려잡고 어쩌네 그전에 뭐 뱀이 붙들어 막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갖다 불전에 올리고 그러면은 부처님이 잘 봐주시겠지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제로 온단 말이죠. 그게 대다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를 붙이는 건 뭐냐 하면은 이제 수육제나 뭐 영산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실제 역사는 오래 안 됐잖아요. 땅설법은 이미 그전부터 했던 거, 부처님 당시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했고 그런 걸 함으로써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인데 부처님의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 땅설법을 끼우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만약에 이 대다수 사람의 교육 수준이 높다면 이해할 수 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배우고 익히 생각한다면 땅설법만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땅설법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오늘 교수님들이 이렇게 세미나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땅설법에 대한 가르침을 전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시주하는 것이 일반 죄를 100번 붙이는 것보다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는 이게. 그래서 땅설법을 한다든가 이런 학자들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때 시주를 하시는 거 이게 진짜 절에 스님이 정법전은 100번 두드리기 보다가 낫다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들이 시주나 이런 것들을 꼭 건물을 많이 짓고 부처님을 크게 모시는 데만 하는 게 공덕이 아니라는 거죠. 불상을 모시기시작하고 뭐 크게 모시는 이거는 대승불교가 북방에서 전해지면서 신앙의 측면을 부각하고 이권을 어떤 생각한 면이 분명히 강하게 있어요. 이게
그런 반면에 소승불교는 나쁜 거 아니에요. 가르치면 이제 그분들은 더 많은 가치를 준다는 뿐이에요. 불법성 중에서 이제 대승불교는 불에 관심을 두고, 그다음에 소승불교는 법에 관심을 두는 거거든요. 더 많은 비중을. 그래서 제가 얘기는 우리 땅설법 같은 경우는 법에 더 많은 비중을 준다는 것 차이가 있고, 제 같은 경우에는 신앙에 관심을 많이 두는 편인데, 아주 균형의 조화를 이루어야 서로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땅설법은 고유함 혼자 해도 된다. 이건 제에 기속된 것도 아니다. 쟤는 땅설법을 하는데 사람을 모으고 보시를 받아야 하늘가라에 설법을 하지. 그러니까 제에 있어서도 일반 제에서도 영산제도 상담 불공을 하고 스님이 설법하는데 뭐 중요하게 치잖아요. 그랬는데 땅설법은 그걸 우리 말로 쉽게, 여러분께서 만약에 과거, 현재, 미래 부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땅설법과 제는 이렇게 공생하면 좋지만 이게 어떤 그 필수적인 공생각은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설법 고유만의 의식만 해도 중요하고, 거기에 고시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제를 붙이는 거 몇십 배의 어떤 가치가 있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성주 대제 때는 성주신 일대기에 대한 땅설법이 있었고, 성주신 일대기에서는 사원의 탈놀이, 이제 예전에 티베트에 가면 참이라고 해서 절에서 정말 그때는 이제 승려들이 탈을 쓰고 이렇게 의식을 치르는데, 이쪽은 이제 연극적으로 신도분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중신 탈놀이에 가면극, 그 다음에 할인 선생 할 때는 배틀 가지고 인형극 이렇게 있습니다. 요번에 보니까 많이 틀리셨어요. 많이 까먹으셔가지고 안타까웠는데, 사실 우리 본인 입장에서는 이분들이 전문적이 아니시니까 틀려도 되고 틀리는 게 더 매력적이에요. 아주 세련되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좋게 봤는데, 또 신도분들은 아이고 이자부라 딱 하고 되게 자책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송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 엔지를 크게 내신 윤선병 회장님 나와서 우리 설법전 홀라당 태워먹는 줄 네, 하덕장군 나오셔가지고 이 연극을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는지, 아까 대사를 까먹었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런 말씀을 한번 좀 해보시죠. 까먹었을 때 기분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후원대장 윤상병이라고 합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그 땅설법 학술대회를 위하여 이렇게 그 학자님들, 교수님들 이런 먼 길 강원도 산골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또 오늘 이 행사 자리를 열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뭐 조금밖에 모릅니다. 그 땅설법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좋은 관계를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땅설법은 우리나라의 그 전통 문화이면서 또 불교 문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삶에 그 배어져 있는데 좀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저희들 그 하는 행동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저희 다예선님께서 너무 이제 열정적인데 저희들보다 한 100보 앞에서 가니까 저희들이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저희들 우리 안정사 신도 가족들 앞으로 얘기하기에 재밌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전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까먹었을 때 제가 뭐였죠? 지금도 까먹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 생명에는 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불의 중요한 역할을 맡아서 했는데 잘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촬영했는 사진을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행사에 참여했다는 자체에 만족을 하면서 또 이런 한 역할을 주신 대선에 감사합니다.
네, 그 안정사 행사 뭐 지난번 행사나 오늘 이렇게 학술대에 먼 길 서울에서 오시는 학자님 교수님들이 정말 제가 볼 때는 차 기름 넣어서 선수 이렇게 먼 길까지 오시는데 그 도움이 되고 이렇게 연구하시는 부분들이 그 학술적으로 정리돼서 그 인정도 받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또 이렇게 그 참여하는 그 사람 어떤 개인 한 사람으로서 그 만족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우리 학자님들 교수님들 연구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성과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성병 후원회장님이셨습니다. 안에서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유성명 회장님이 사진 정도만 찍으셨는데 어느덧 이제는 뭐 톱7이야 뭐야 아주 생업을 버리시고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윤성명 회장님이 사실 우리 연구 책임자 윤동관 선생의 일가 삼촌되세요. 그런 인연도 있으시고 참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선법이 레퍼토리가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신도분들은 어떤 레퍼토리를 좋아하는지 한번 누구 여쭤볼까? 어떤 레퍼토리가 가장 좋던가? 우리 윤선배 선생님, 회장님 옆에 우리 보살님 어떤 당선법을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시나요? 뭐 성주신 좋아하는지 신중신 좋아하는지. 뭐 성수신도 좋아하고요. 네. 샤서. 옆에 보살님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아하시고 우리 저기 이 원장님은 그 중에 이제 신중신 일대기도 예예. 좀 진짜 의미가 있고 좋아요. 다효스님은 개인적으로 이제 연행자 입장에서는 많은 것들도 있지만 어떤 것에 또 애착을 좀 가지시는 게 있으신지요? 저는 그냥 내 일이니까 이게 하는 거니까 뭐 다 그냥 높낮이 이런 건 없는데 좀 요즘 들어서 제가 느끼는 게 일반 밖에 분들이 이제 사라졌다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신중신 일대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2018년부터 좀 이렇게 교수님들 오시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바깥에서 이 부분이 사라졌다, 없어졌다 생각하는 분들이 연행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는 게 신중신 일대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신중신 일대기 통해 가지고 그 하다못해 뭐 이제 그 오공감이라든가 뭐 귀신가득이라든가 망국구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이렇게 뭐 요즘 편은 완차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 보름이고 한 달 동안 냈다 해가지고 신중신 일대기를 그래서 이제 뭐 하려는 귀신가득이를 전체 옛날로 배운 데 전체 싹 채워놓고 하고 하루는 또 뭐냐면은 오금장굿을 그거는 한성만 해도 한 4시간 이상 걸리는 거거든요. 오금장굿 자체가. 그러니까 나머지까지 다 한다면 뭐 오늘 해갖고 저녁 때까지 해야 되겠지. 뭐 한 대목을 이제 전체를 세금 자체 세금이죠. 세금 하나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우리 성신 일대기 나왔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한생 이런 것 같은 것도 한번 끝까지 한번 하고 싶은 기회는 찍어놨으면 싶어요. 그래 다음번 우리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도 누가 들어보고 하린 선생 인형이 이렇게 길구나. 그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아프다 고대목까지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린 선생님 저번 말씀드린 전국 주유하기 위해서 아까 저 강원도 비탈에는 각기병 무릎 관절 환자가 많고 이 동해안이나 바닷가 쪽의 사람들은 소금기가 있는 오물을 많이 먹어서 종기가 많이 침실이 발달해야 되고 내륙 지역 같은 경우는 더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사람 몸속에 병이 많이 있기 때문에 뜸이 발달하고 이런 것들 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민간요법을 한 90배까지 소개도 하고 그러면 또 뭐냐면 화린성이 정그러면 그렇게 유명한 어디 가봤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 팔도 미녀 같은 걸 쭉 하거든요. 제가 저번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발탈을 한번 봤어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팔도 미녀 같은 걸 하더라고. 팔도 미녀를 하고 그다음 앞에는 뭐 생선장수 얘기 나오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래서 이건 많이 줄여서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저는 그거를. 그래서 딴 것 같은 경우는 그 지금 바깥에서 사라졌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만세풍 죽도기도 그걸 제가 뭐 좀 쉬어가면서 신도들하고 뭐 한 자리에서 너무 오래 하면 재미없잖아요. 좀 잠도 오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좀 하루 종일 해서라도 전체를 한번 다 완벽하게 찍어 놓으면
나중에 다른 분들이 한번 보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재미있는 부분도 있고 재미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좀 전제를 다 찍어 놓고 나서 다 필요하면 재미있는 부분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만족도 뚝뚝이 한번 했으면 좋겠고 전체다 하는 거. 오늘 성주신 입장에서 이번에 뭐 거의 다 빼먹고 했잖아요. 이게 실제는 연행 자체를. 그러니 원래는 이 3일 하는 거잖아요. 성주 의대가 하루는 성주 오전에도 불공을 모셔놓고 그 다음날에는 하루 종일 땅설법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하는 덜구놀이를 그죠. 창만 할게는 덜구여 덜구 소리 구성지게 덜구여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앞에 이제 팔모패를 줄을 가 던지면서 하거든요. 그래놓고 앞에는 이제 그 팔도 명상까지 해놔놓고 뒤에 가서는 그죠. 정들어서 수행하고 얻을구여 정진으로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결국 나중에 팔점도 돌면서 들구놀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한 개도 우리는 못했어 이번에. 그다음에 목두 소리 이런 것도 한 개도 못하고 그 다음에 뭐 산에 가가지고 나무 되는 것도 12곡에 다 해야 되는데 뭐 한 두세 곡에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굿 흉내 내는 거 있잖아요. 그럼 성주굿도 어제 조금 이제 하다 보면 사람 돈을 넣기 때문에 좀 미안해서 안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대부분 지금 전라도 쪽 사례 같으면 초년 성주 2년이고 3년 정도 4년 5년 성주 마지막 성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는데 이제 이쪽 옛날 이쪽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7살에 되는 거면 애기치 성주, 17에 소년 성주, 27에 청년의 성주, 37 중년, 47 장년, 그 다음에 57 말년 대성주라는 말이지. 그러면 그 성주들마다 입는 옷이 또 달라요. 그죠? 어려서는 뭐야? 돌띠 옷을 입고. 그리고 나서 어린 성주가 하는 역할은 집에 애들 잘 키워주고, 집에 애들 잘 태어내는 거죠. 그럼 또 17에 되는 성주는 뭐냐면 소년 성주야. 그죠? 그러면은 도령 옷을 입고 이제 책을 끼고 활을 메고 나와가지고 이 집에 애들 재수를 주고 그러니까 재주를 주는 거지. 머리에는 뭐 총기 주고 눈에는 전기 주고 말끝마다 향내 주고 열손에는 재주를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제가 이거 한 번 정도는 좀 다 정리를 하고 이러자면 성주신 일대기도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이 길어지다 끊어야 되겠죠. 너무 오래 하면. 그래, 그러면은, 하다못해 이 법주가 세금을 넣을 때, 어느 부분을 넣을지는 그날 자리를 봐서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럼 하다못해 성주, 이제 아까 얘기한 성주굿이다. 이제 중간에 무속인들 흉내를 내잖아요. 그러면 성주굿 전체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어느 부분을 뺄지는 그날 청중을 봐서 해야 되는 거지. 청중이 애들이 잔뜩 왔네. 그다 되고 노인들이 시기 어떤 그 구슬해버리면 애들 다 찬다는 거죠. 오늘은 교수님들 위주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는. 또 뽕기면 마이크 잡은 게 재산도 막 두들겨 내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른들이 하시는데 애들 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 또 일반은 이제 서민들, 그에 따라서 달라요. 또 산중에 갔을 때 하고 바닷가 갔을 때 하고 어느 대목을 할지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배워야 되잖아요. 좀 어느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아무튼 이거 체력을 다 하기 위해서 뭐 한 1년 내에서 교수님이 내가 돈은 많이 생기든지 뭐 하늘에 뭐 금태기든 교수님이 많이 생기든지 하면은 한 1년 정도 일을 해서 시연을 매일 좀 해봐서 녹화를 해놔놓고 나중에 이제 배울 애들이 나오면 그 애들이 배우고 그다음에 만약에 없으면 우리들이 이제 어른들 어떤 죽어야지만 안 죽는 사람 있나 그죠? 우리 앞으로 한 20년 뒤에 나도 없을 수가 있고 여러분 다 없을 수 있어 우리들 이 자리에. 그때 그러니까 그게 아쉬운데 아무도 배우러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 들어보고 아 그런 것도 있었다 정도라도 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중요하지만 급한 거는 지금 저도 조금 나이가 들면 청이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지금도 청이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속으로 할 땐 청이 좋아야 되잖아요. 제가 봐서는 세민들처럼 많지 않은데 민속에는 이제 지역별마다 청이 다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시조 청 달아, 가사 청 달라야 되고, 뭐, 고려가의 청이 달라야 되고, 그죠? 보리시가 청이 달라야 되고, 이런 식인데다가 또 굿소리도 그죠?
이거 길게 느리는 소리, 뭐 제춤을 달라야 되니까 그나마 지금 요 정도의 청이 있을 때 민속은 한번 녹화를 해놓고 싶고 그 외의 건 좀 나이 들어서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신중신 일대기, 성주신 일대기 다시 한번 했으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이제 마지막 질문 그냥 소감입니다. 예, 이제 이런 것들도 전승이 필요한데 현재 안정사가 전승 환경 우리는 전승 환경이 위협에 빠져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승하는데 어려움 아까 도로공사 얘기도 했는데 그런 위험이 있으니 예, 스님께서 그런 위험이 어떻다 좀 도와달라. 뭐 호소의 말씀이랄까 한마디 정리하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뭐 꼭 구걸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말을 잘 안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께서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와서 싸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이제 뭐 땅설법 중요하다면 이거 계속 이제 적어도 우리 살아있을 동안 다음 10년이고 얼마 해야 되잖아요. 그래 뭐 보고 배우고 녹화라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원진옥도 관리청에서 도로는 저쪽 산으로 나요. 근데 이 뒤에 가면 빈집이 하나 있고 그 집 마당에 모가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도로를 닦기 위해서는 조사를 하러 와야 되는데 이 사람 조사를 안 하고 우리 절은 없는 걸 해놓고 그 빈집을 안정서 절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공사를 하랬다고 왔는데 우리 절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우리 절을 없애기 위한 방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행정소송을 2번 내서 다 이겼거든요. 그래서 사람 사는 절이 중요하나 빈집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빈집으로 가는 길을 닦기 위해서 우리 절을 없앤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춘천법원에서 모가나무 가는 길 닦지 말라고 2번이나 재판을 우리가 승소를 했는데 이번에 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시 또 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또 방안을 이제 내가 달리 했어요. 뭐냐면은 고시로는 이번 또 질 것 같으니까 또 다른 방안으로 이제를 이제 협박하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정말 이 중요하다면 오늘처럼 이렇게 중요함을 좀 그러니까 논문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뭐 일간지 같은데 땅설법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어떤 글 같은 거 좀 써서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힘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학자분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싸움을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죠? 연구하셔가지고 중요하다. 그래서 뭐 중앙의 일간지나 방송 같은 데라도 하다못해 빈집 마당에 모가나무 보다가는 땅설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많이 알려주시면 고맙겠다는 거죠. 문화재가 되면 우리 잘 못 없앤다는데 문화재 그런 시간이 없대요. 지금 문화재를 만들 시간이 없대요. 그리고 저는 뭐 많은 기대를 하진 않지만 좀 뭐 하든 서류라도 올라갔다 이러면 쟤네가 좀 더 우리 덜 괴롭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설법의 전생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뭐 외정 시대의 탄압도 있고 가장 큰 원인은 제가 봐서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땅설 법주 자신한테 큰 문제가 있다 봐요. 뭐냐면은 후계자를 가리키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땅설법 법주를 하나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저도 좀 노력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네요. 배우러 온다는 사람도 없고 또 오니 이제 자기는 짧은 줄 알았다는 거죠. 하도 조계사에서 우리 탈놀이 했잖아요. 그게 다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탈놀이만 해도 지금 뭐 수십 가지 예를 들어서 되는 수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다음에 이 사람들 다 기겁을 하는 거야. 탈도 한 가지가 아니고 뭐 온갖 탈을 다 뒤집수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땅설법 하려면 불교 교리도 해박해서 단순히 읽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거를 내가 이해를 해서 대중의 수준에 맞게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뭐 하환경, 곱하경, 능경서부터 모든 경전은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다음에 둘째는 우리 국문학 같은 데 좀 해박해야 됩니다. 고대 시가서부터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고려가요, 뭐 한림별곡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시조, 가사, 또 민요, 뭐 쭉 이래서 창가서 쭉. 그 다음에 또 유교나 이런 데또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상장례, 유교의 상장례. 그래야지 이제 목련조자 일대 같은 거 할 때는 상사 지내는 대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할 때 뭐 하더라 이러면서 선소리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장례 민속에도 좀 해당이 되고,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저는 굿이라 생각해요. 팔도의 굿을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하든 못하든. 그 다음에 나서 나머지 민속 연의를 어느 정도 다 할 줄 알고 꿰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배우려 하지도 않고, 또 우리 절에 오니까 내가 월급을 못 주잖아.
미개 살릴 수 없어요. 가장 땅설법 전생의 가장 큰 문제는 저인데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제자를 길러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는 문제. 두 번째 예부적 요인으로는 국토관리청, 지방국토관리청의 부정한 공무원들의 문제. 그 다음에 금전은 우리가 잘하면 저절로 생겨요. 금전은 이 문제는. 그래서 금전이 뭐 지원이 안 돼 못 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 봐요. 제 문제보다 그 먼저의 문제는 삼척을 떠나는 게 나는 최고로 생각해요. 삼척에서는 어떤 문화 활동도 여기서는 할 수 없는 동네. 저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땅설법은 이제 국경 같은 건 필요 없잖아요. 종교니까. 옛날엔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와서 법을 배우기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는 우리 땅설법을 보존하고 전승할 수 있어. 난 중국도 갈 수가 있어. 귀화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야. 너무 괴롭히니까. 원지정도 가르친 건 16년, 17년째 날 괴롭혔다는 거. 이 서류 위조해가지고. 그래서 난 중국에서 받아주고 귀화를 해서 좋은 조건만 난 중국 귀화를 하고 싶고 일본도 마찬가지래요. 그래서 난 일본에서도 내가 이 땅설법을 잘 전승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일본 귀화도 할 생각이야. 지금 상황에서는. 아이고 스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다 데리고 가야지.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우리 보살님들 다 같이 가는 게 내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뭐 아파트 같은 거 치고 우리 맨날 땅설법만 할 수 있게끔 해준다면 난 우리 신도들하고 중국도 좋고 일본도 좋고 어느 나라도 나는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예를 들어 창건 스님도 아직도 쩡쩡하게 살아 계시면 2016년까지만 해도 뭐 처음도 너무 좋고 좋았는데 너무 괴롭히고 급성으로 이제 처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하고 있다 보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또 오늘 또 어젯밤에 매일 잠을 못 자요. 괴롭히니까. 그래서 저는 삼척에 있는 한은 단명할 수도 있고 삼척의 땅설은 절대 전승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이제 나는 이걸 가지고 광화문 사거리 가서 이 말을 하고 싶고 내가 중국 기아에서 있지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삼척, 원주청, 포스코, 국토관리청, 삼성물산. 그래서 이런 환경 속에서는 땅설법 전승은 불가능하다는 제가 얘기합니다. 스님 힘내세요. 문화가 이렇게 잘 숙성하고 커나가려면 지역사회의 도움이 큰 필요가 있는데 지역사회가 이제 선출직 임명직이 되다 보니까 표 나오는 데는 좀 신경을 많이 쓰는데 표 없는 데는 신경도 안 써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학자들도 마음되는 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땅설법이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절이 지켜져야 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신도분들 범주 스님도 이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그러면 이제 동아시아의 유일한 속강이고 또 유일한 땅설법의 전승자이신 다여 스님과의 대화를 마치도록 하고 아울러 이제 우리 학술대회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행사는 2021년 전통예술 보건 및 재현 사업이었고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입니다. 이 단체가 이렇게 가치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이런 문화들을 후원하고 이렇게 밝힐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전승하는데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후원을 해주셔서 우리가 학술대회를 하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재단을 위해서 한번 박수를 또 자, 그럼 지금까지 2011년 전통예술 보건 및 재현 사업 안정사 땅설법을 통한 한국의 속강문화 보건 학술대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